오케이. 자, 편입 논술 2019년도 거 같이 한번 보고 2019년도 연세대학교의 이 문제는 비교 추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교 추론은 연세대학교가 타 대학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3자 비교야, 3자 비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학생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비교라는 것이 어떤 건가 질문을 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그전에도 다른 친구도 그 유사한 질문이 있었어요. 보니까 아마도 이제 편입학원에 동일한 강사한테 배운 것 같은데 아니 모기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요거를 여러분들 이걸 정리해서 말하기 전에 선생님께 내가 가르치는 게 맞다 라고 말하는 거에 전제가 있어. 뭐냐면 선생님이 11년부터 편입 논술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연대 논술이 2008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합격자는 내가 압도적으로 많기도 했고, 근데 이 말은 뭐 내가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내게 맞다가 아니라 2년도로 기억하는데 2012년도 연세대학교의 입학처장이 연세대학교의 논술 문제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 영상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고 그 패턴을 만든 게 여러분한테 전달해준 채점 기준이에요. 채점 기준. 채점 기준하고 기초인강이 그때 연세대학교의 그 입학처장이 나와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다른 강사들은 그걸 보지 않았을 겁니다. 연세대학교는 연대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고 싶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강사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가지고 연세대학교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글을 써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정 정도 수준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할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연대 거는 자, 고려대학교의 비교는 예전에 나왔던 비교는 가나 비교예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비교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 근데 고려대학교는 1번 요약과 2번 문제가 비판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1번 요약, 2번 문제가 1번을 기반으로 해서 문학작품이나 아니면 도표를 분석하는 내용이 있고 문학작품이나 도표를 평가하는 내용이 있고 오히려 연대보다 좀 심플하죠. 연세대학교는 좀 복잡합니다. 내용들이. 지금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연세대학교 앞부분에선 비교. 자, 연세대학교 비교는 보통 3자 비교라고 하죠. 3자 비교. 선생님이 연대 거는 언제부터 가르쳤었냐면 연세대학교 정시가 있었을 때부터니까 몇 년도입니까? 2002년인가 1년부터 가르쳤었고 그 연세대학교가 수시가 시작되면서부터 연대는 처음에는 면접 중심으로 갔다 2008년도에 연세대학교가 논술로 바꿉니다. 수시에서. 그래서 이 3자 비교는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 3자 비교를 초창기의 3자 비교는 자, 먼저 글자 수. 자, 연세대학교는 맨 처음에 문제가 3문제였습니다. 3문제. 1번, 2번, 3번. 그 시간도 3시간이었어. 그리고 2시간으로 줄었죠. 2시간으로 줄어가지고 2000자. 처음에는 8324, 2400자의 시간은 3시간이었고 자, 그래서 연대 문제는 크게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오케이. 잠깐만. 본인이 렉이 걸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는 보면 지금 학생 숫자가 나와 있는데 렉이 걸리면 학생 숫자가 쭉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잠깐 기다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볼 수가 있어. 렉 걸리는 사람들은 좀 더 있으면 그 챗에다 좀 올려주고. 가도 되죠? 다시? 갑니다. 오케이. 챗을 통해 가지고 상황을 좀 계속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잠깐 웨이팅 렉이 걸리면은 한 5초 정도면 다시 풀리긴 하니까. 오케이. 계속 가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크게 500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500자 이렇게 들어가고 문제가 하나의 기준, 두 개의 기준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보통 문제를 푸는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이심은 가하고 제이심은 나하고 제이심은 다 이런 비교가 초창기였어. 초창기의 연세대학교의 비교는 그래서 예를 들어 2008년도 9년도인가 연대문제의 이타적 행위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모의논술 문제였는데 이타적 행위의 동기 이타적 행위의 원인 이타적 행위의 제한 이타적 행위의 목적 이런 식으로 그럼 이타적 행위의 동의는 가의 선 A고 나의 선 B고 다의 선 C다. 이타적 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가의 선은 역시 나의 선은 그리고 제이심은 다의 선은 뭐와 뭐다 이렇게 들어가. 오케이? 자, 연세대학교의 초기의 비교는 이거였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세대학교의 비교는 보통 최근에는 가하고 나를 묻고 그 다음에 제이심은 다 가나일 수도 있게 이게 가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다일 수도 있어.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가하고 나를 비교하는 형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보통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즉 공통점 얘하고 얘가 대비가 되고 이 공통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또 가하고 나가 대비가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2012년도 자연미의 문제 제이심은 이건 가하고 나다였는데 그때 제이심은 가하고 나다를 묶었을 때 나하고 다 그때 제이심은 가는 자연미라고 하는 것은 인위성의 배제이다 였고 나하고 다는 인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였어. 근데 이때 나하고 다의 인위성 자체가 달랐어. 나에서의 인위성이라는 건 자연과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인위성이었고 제이심은 다에서의 인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이심은 다에서의 자연미가 인위성이라는 건 인위성 그 자체일 때 우리는 자연미를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었고 아시겠죠? 그리고 2018년도 연세대학교 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자 지금 내가 연세대학교 비교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연대 비교는 2018년도 연세대학교 평화 문제 평화가 뭐냐 이렇게 돼 있을 때 제이심은 가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A이고 제이심은 나에서의 평화는 B고 또 제이심은 나에서의 평화는 C고 제이심은 나에서의 평화는 D다. 이런 형식이 있었어. 연대 문제는 이 세 가지밖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강사들이 이 부분을 오독을 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부분에 공통점을 찾고 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연대는 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굳이 공통점을 써주지 않아도 돼요. 공통점을 밝히쇼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공통된 주제를 찾으라는 거거든. 공통된 주제. 아시겠죠? 그 연세대학교는 또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 다 뭡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추론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대입에서 비교 요약에 해당되는 학교가 있어. 성균관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 그쪽은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데 연세대학교는 분명히 비교 추론이라고 내 얘기가 아니야. 연세대학교 입학 처정했던 얘기는 비교할 때 차이를 설명한다고 돼 있지 차이를 정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입학 처정에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해서 행간의 의미를 분석한다라고 돼 있어. 혹은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낸다. 약간 종교적인 의미 같기도 하고. 그죠? 이해됨?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추론은 내용의 정리가 아니다. 내가 선생님이 있었던 학원 이전에 여러 학원들이 있었는데 강사들이 일반적으로 비교를 가르칠 때 내용을 정리하도록 가르치잖아요. 변별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없을까요? 나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정리합니다. 변별력이 없겠지. 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붙은 사람도 있지 않 3배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 당연히. 내용을 정리하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배우지 않은 즉 내용 정리라는 것을 본인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의미를 분석하게 됐을 때
혹은 내용 자체를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경우 그 가르치지 않은 걸 본인이 한 거겠지. 그럼 붙을 수 있어요. 3배수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뭐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이 명수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막판에 24명인가로 내가 기억을 하고 일반적으로 연세대학교가 몇 명이었죠? 10 몇 명이었는데, 그치? 평균으로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작년 13명인가 붙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답이다가 아니라 연세대학교 입학처가 요구하는 게 답이겠죠. 연세대학교 입학처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해달라. 그리고 절대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연대 비교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설명해 줄 텐데, 자, 여기까지는 알았죠? 3개. 가나다. 그리고 가하고 나다. 한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가, 나나, 나다. 이럴 때는 뭐가 달라집니까? 자, 그때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똑같은 나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자, 제2신문가에서의 평화는 군사적 안정이고, 제2신문나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의미에서 안정성이고, 근데 제2신문나가 우리가 비교할 때 얼마 전에 했었던 거래와 교환처럼 그때 제2신문나가 전반부와 후반부가 쟁점이 달랐어. 그래서 후반부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제2신문나의 후반부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안정이라고 얘기했었거든. 얘하고 얘가 다르죠. 제2신문나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 우리가 2012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봤을 때 교환과 거래에서 제2신문가에 거래와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이 앞부분에서는 신뢰였고요. 뒷부분에서는 계약적 형식적 관계였잖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제2신문다에서 제2신문나에서 물질이었고 제2신문다는 여기에서는 정신적 가치에 대한 추구였거든. 그래서 동일한 제2신문나도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세대학교 비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3자 비교에는 이러한 패턴들이 날 수 있구나를 알아두고,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그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었어. 자, 요건데 아마도 이렇게 가끔 잘못 배우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앞부분에서 제2신문 가나다의 공통점을 써주고 그 다음에 가 쓰고 그 다음에 나 쓰고 그 다음에 다 쓰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그냥 정리합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밑에서 가하고 뭐 나는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 나하고 다는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가하고 다가 그 다음에 제2신문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600자, 이 뒤에서 400자.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 단순 내용 정리가 되는, 단순 내용 정리. 단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변별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변별력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대 비교할 때 방금 전에 내가 정리했던 거, 이 패턴에서 봐줘야지 이쪽 거는 그죠? 해도 되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연세대학교가 요구하지 않는 글의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가 요구하지 않는 형식이다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게 바로 학생들에게 추론을 묻는 문제지 내용을 묻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대입도 마찬가지야. 편입도 마찬가지고 대입도 마찬가지고 연세대학교는 이런 형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거 여러분들이랑 지금 같이 보는 것도 이 패턴으로 봐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2019년도 거 연세대학교 편입 인문논술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죠. 문제를 먼저 보면 문제 1번, 가나다는 근면에 대한 견해를 달리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근면에 대한 견해를 달리 서술하고 있다. 주제어가 근면이죠. 그러면 근면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갖고 있는가? 일단 먼저 우리는 특정한 제2신문을 보고 이 제2신문에서의 관점이라는 건 긍정도 될 수 있고 부정도 될 수 있고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근면에 대한 방금은 일단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긍정이다, 부정이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렇지 않고 중립적 기술.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해? 근면이라는 게 A를 의미해, 근면이라는 게 B를 의미해, 근면이라는 게 C를 의미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관점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제심은 가, 그리고 나, 제심은 다에, 제심은 가에서의 근면이 뭐지? 제심은 나에서의 근면이 뭘까? 제심은 다에서의 근면이 뭘까? 일단 범주를 잡아줘야 돼. 범주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때 범주를 잡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제시문을 순서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연세대학교가 영어 제시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문이든 사회든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그럼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영어 제시문 먼저 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영어 제시문 나중에 봐야 돼. 왜냐하면 영어 제시문이 난이도가 높든 낮든 간에 국문 제시문을 먼저 봐서 영어 제시문이 갖고 있는 범주를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국문 제시문을 먼저 보고 영문 제시문을 나중에 본다. 자, 제가 오른쪽 한쪽으로 사라지는 건 톡을 보는 겁니다. 자, 뭐 특별한 게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거 제이시문 가 하고 제이시문 나 하고 제이시문 다가 있어. 일단 뭘 먼저 봐야 됩니까? 가나다. 제이시문 나 특히나 고전, 동양고전이 나오잖아. 동양고전이 나오게 되면 얘를 먼저 보면 안 돼. 국문제시문을 볼 때에 동양고전은 일종의 우리의 현대적인 용어와는 문체가 달라.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읽는 패턴이 좀 다르죠. 그러면 영어를 먼저, 영어가 쉽다고 보면 영어를 먼저 봐도 되지. 그러나 국문을 먼저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범주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제이시문 가를 보면 볼까요? 이태리인이 근면, 동그라미, 예술, 근면을 통해 예술의 기초, 네덜란드인은 근면, 올란파를 개창, 스페인이 근면, 에스파티아파를 개창, 이럴 때 우리 나태, 동그라미. 근면과 나태가 대비가 되죠. 이 개념은 항상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근면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나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얘나 둘 다 주제어거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몇 년도까지 낭비 2011년인가 2년인가 그 낭비 봤을 때 보세요. 1번 문제가 낭비인데 그치? 이거 1번의 앞부분이 낭비고 1번의 뒷부분 여기에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는데 요번에 여러분 글을 봐도 마찬가지야. 뒷부분에서는 제이시문 다가 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낭비에 해당되는 것이 제이시문 가와 나였고 망각이 제이시문 다였어. 맞죠? 이거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봐야 돼. 제이시문 가에서 낭비라는 게 긍정이야? 제이시문 나에서 낭비가 부정이야? 망각이 왜 나왔을까? 망각이 생뚱맞게 왜 나왔을까? 얘는 얘 때문에 나온 거야. 망각도 낭비거든. 그래서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갖고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해서. 즉, 그러면 망각은 똑같이 낭비처럼 얘는 가의 관점처럼 긍정적일 때가 있어. 그리고 제이시문 나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일 수가 있어. 망각이고 낭비인 거야. 같은 맥락인 거야. 그리고 이 말은 똑같이 뭡니까? 근면이란 말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비적 개념인 나태가 있는 거야. 나태. 그러면 근면이 긍정적이라면 나태가 부정적이야. 거꾸로 근면이 부정적이라면 나태가 긍정적인 거야. 그쵸?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방식으로 나와 있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범주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봐야지 단순하게 근면, 나태 이 하나의 주제가 하나의 제시문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대비적 개념이 그 하나 있기 때문이야. 볼까? 우리는 나태로서 옛 문화의 원류를 막았고 신문물의 기초를 쌓을 때 우리 나태로서 부여 고구려 어제의 옛 모습과 함께 상실했다. 그럼 여기에서 근면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제시문가에서 근면을 통해서 예술을 보존하고 창조하는 거야. 예술에 대한 보존,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한 창조 이렇게 들어가. 예술에 대한 보존과 창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Right?
머릿속에서 긍정적 측면이구나. 예술을 보존하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해. 근데 나태가 돼 있다는 건 예술 자체의 보존이 불가능하고 예술을 창조하지 못해. 일종의 근면이라는 건 여기서 뭐로 보는 거? 정신활동으로 보는 거. 정신활동. 오케이? 정신활동으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반고유한이 근면으로서 경회화를 제청하고 리베레가 사생의 새로움의 경지의 법칙을 만들고 클로드 로란이 뭐 이렇게 이거 다 나열로 하면 안 되죠. 이거 다 뭡니까? 퉁쳐야지. 예술이야. 근면이라는 것이 새로운 예술, 그 다음에 기존과는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으로서의 예술 뭐 이렇게 되겠지. 이걸 누가 그대로 갖다 씁니까? 갖다 쓰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 변별력이 없는 비교가 된다고 했고. 그래서 자, 새로운 기술을 일구어내고 꼬로가 자연미를 내세우고 빠주가 외광파를 세우고 이거 다 쓰면 안 돼. 어쨌든 예술이라고 하는 걸 창조하고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보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근면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근면이라고 하는 것과 예술과의 관계였죠. 근데 제이시문 가나다 모두 예술이 나왔다면 그걸 동일한 범주겠지만 예술 자체는 제이시문 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 제재는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어디니? 솔거 그림으로 부서진 벽을 보수하고 고려시대 이영의 그림으로는 존벌레를 쫓는 바 바람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장인의 자치는 흐르는 물과 흘러가는 구름수로 허무하다. 뭡니까? 이 근면이라는 것은 옛 정신을 지킨다는 것도 이 안에 있는 거야. 그치? 근면이라는 것은 정신활동이고 옛 정신의 보존이라고 보는 것도 맞다는 거지. 오케이? 일단은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쟁점을 찾아줘야죠.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자, 좀 더 보면은 중간에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제이시문가의 중간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논스가 영국 예술을 발흥시켜 마치 구름과 노을이 피어오르고 비 내리는 숲을 같은 기운을 일으킬 때 우리는 우리의 예술을 지키고 뿌리 깊게 심은 것을 고수하고 명상과 자치를 인멸하는 것에 대하여 잔인하게 하였으며 뚫레르가 일어나 다 같은 맥락이죠. 뭐 창조와 발전 이런 거 써야지. 창조와 발전, 창조 그 다음에 발전, 예술적 창조와 발전을 가능하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와 발전을 고사하고 그러니까 못했다는 거죠. 나라의 고유한 정신이 고사하고 그렇죠. 나라의 고유한 정신이 썩어 없어지는 것을 그냥 목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지. 이것이 대해 재능이 있고 없음에 말미암은 것이랴. 운이 있고 없음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재주가 없더라도 근면하면 상당한 경계까지 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재능이랴. 그죠? 운이 있더라도 적절한 시기를 맞아 근면한 사람은 꽃을 피울 수 있고 우리가 지난날에 근면하지 않은 것이 결과를 생각한 건데 옳지 못하며 우리가 잃은 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이고 하필 회화를 위하여 우리의 것이 하필 예술을 위하여 우는 것이며 예술을 위해 우는 것이다. 그렇죠? 이 위대한 전통들을 왜 보존해서 현재에 이어지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근면에 대한 긍정이며 어디 갔어? 나태. 나태에 대한 부정 이렇게 들어가죠. 아시겠죠? 자, 제시문 그러면 나번을 볼까? 제시문 다번을 볼까? 다번을 먼저 봐야죠. 국문 제시문을. 오케이? 제시문 다번.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면 여기는 근면이 긍정적인 거야. 맞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긍정이라는 건 바로 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고 보존시키기 때문이야. 그러면 제이시문 가나다 모두가 예술이면은 예술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과거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탐구하고 그걸 현재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근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이시문 다번을 봅니다. 다번은 일단 예술을 긍정적으로 보나 부정적으로 보나? 예술 자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제이시문 다는 예술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볼까? 맹자가 말하기를
닭이 울 때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긴 근면인데 뭐야 제이시면 다 하는 근면이란 단어가 없을 수가 있지. 논술 문제가 주제가 근면이라고 해서 나도 근면이고 다도 근면이진 않아. 유선, 근면, 뭐 부지런함, 열심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주제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 유사한 범주의 주제가 나올 수가 있지. 이쪽에서는 부지런함,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가 볼까? 닭이 울 때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순임금이고 닭이 울 때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익을 추구하는, 똑같은데? 제2시문가에서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이 부지런함을 통해서 선을 추구해. 그거는 누구야? 순이야.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이익을 추구해. 한쪽은 이익을 추구해. 하나는 선을 추구하고 하나는 이익을 추구해. 이게 뭐냐? 헷갈리죠? 선생님 기억납니다. 이것도 내가 가서 본 건데 이때 이거 보고 학생들 여기에서 삑살이 났겠군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거 삑살이 났겠네. 올해는 여러분들 편입 논술 올해는 내가 가서 볼까 말까 고민입니다. 누가 봐도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본래 올해로 편입 논술을 이제 그만둘까, 작년 그만둘까 생각하다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거 그만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일단 가서 올해는 근데 다행인 게 코로나 때문에, 그죠? 우리 이런 건 있지? 그 내가 신학을 다시 한번 해볼까, 대학원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거 하고 모자 쓰면은 내 체형이 올드해서 안타깝네요. 자, 그냥 똥 싼 소리였고, 자 보시죠. 바로 이거 모름이에요. 그러면 부지런함 자체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거야. 이건 부지런함은 여긴 뭐가 가치가 없는 거야. 마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선하다 악하다 이런 디베이트가 있었지. 그런데 인간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성무, 선악설, 성무. 선악설이 있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 마찬가지로 이 부지런함이라는 건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닌 거야. 부지런함은 그런 가치 대비 대상이 아닌 거야. 여기서 그럼 뭐야? 부지런히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지향점은 누굽니까? 이 부지런한 주체야, 주체. 즉, 주체의 지향점. 부지런히 선악, 긍정, 부정이 아니라 그 부지런함을 일궈 나아가는 인간이 긍정적이냐, 인간이 부정적이냐지. 그 인간이 선을 추구한다면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이고, 악을 추구하는 건 부지런함이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나 사기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사기치려면은요, 사기를 치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 그렇죠? 뭐라고 하지? 검사 사칭, 변호사 사칭, 의사 사칭 이런 거 하려면 책을 좀 읽어줘야 되거든. 누가 봐도 뽀록 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 근면 자체가 어떻게 그거 자체가 긍정적일 수 있고 근면 자체가 어떻게 부정적일 수 있느냐, 그런 건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좀 더 볼까? 정자가 말하기를 사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다투는 바가 털끝만한 뿐임, 다투는 바가 털끝만할 뿐임을 말하는 것이다. 간극이죠, 사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려고 해? 선과 악의 간극이라는 거, 그거 크지 않아. 그럼 뭐야? 선과 이익은 공과 사일 뿐이니 잠시라도 선행에서 벗어나면 곧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잘 보세요. 잠시라도 선행에서 벗어나면 이익이다. 이건 뭔 말이야? 이 부지런함, 근면함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뭘 지향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죠? 일반적으로 부지런함은 예의를 지향한다는 거죠. 잠시라도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린 대부분 예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됨? 그래서 이 제2시문다에서 굳이 선택하자면은
자, 부지런함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데 부지런함이 곧 이익이다, 부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지런함 자체가 긍정과 부정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단지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경의, 수양 방법을 따르면 사물에 굳이 직접 다가가지 않아도 선행을 계속할 수 있고 경에 따라 흐트러짐이 없이 수행하는 것이 곧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경에 따라. 그죠? 어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 대한 거겠지. 도에 대한 추구. 가치에 대한 추구. 순임금과 도촉의 구분을 알고자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다. 선행과 이익의 차이일 뿐이다. 뭐야? 부지런함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그 부지런함의 지향점이 뭐냐에 따라 달라 있다. 앞에서 나온 것이 다 반복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시문 나번을 봐야 돼. 제시문 나번. 근데 사실은 제시문 나번과 같은 정도의 수준의 영어 제시문이라면 어렵진 않죠. 요거 제시문 나번. 자, 내용을 실제 시험에서 역시 또 영어 제시문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이거가 2018년에 보면은 저거 estrangement, 소외, 노동은 소외다. 그 문제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논고라는 책에서 나온 거 있죠. 그 노동 문제. 근데 estrangement를 몰라도 붙었던 친구 있어. 느낌이죠. 정확하게 딱 이게 번역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명료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제시문은 어려운 단어를 한번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 빼더라도 한번 볼까? 약간 어렵다고 느끼는 거 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 war showed conclusively that by scientific organization of production. 전쟁이라는 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걸 의미해 이런 거겠죠. 자, 과학적인 생산 조직에 의해서, 그러니까 느낌으로 전쟁이라는 건 과학적인 어떤 뭔가 과학에 의해서 뭘 생산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뭐가 possible 가능하냐면 keep modern population, 현대의 인구들을 in fair comfort of on a small part of the working capacity. 뭐야? 현대 인구를 fair comfort, 안정적으로 on a small part of the working capacity of the modern world, 현대 세계의 일하는 능력의 small 부분만 가지고도 매겨 살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keep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modern population in comfort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매우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뭘 가지고? Scientific Organization of Production. 그런데 자, if 만약에 at the end of the war, 전쟁이 끝날 때쯤 scientific organization, 자, 끝날 때쯤 전쟁에 유지됐던 과학적 그런 조직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which, 자, 이 which had been이니까 과거 완료 형태는 과거 사실의 반대죠. which had been created. 만약에 그것이 created, 뭐뭐 했었다면 in order to liberate men for fighting and munition work. 만약에 그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해. 어디에서? fighting, 전쟁과 그 다음에 군수적 작업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었다면. 자, 했었던 거. 그래서 if,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자, the scientific organization 주어가 되는 거야. 밑에 네 번째 줄에서 이것의 동사에 해당되는 것이 had been preserved. 말이죠.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됐다면 and hours of week,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했을 때 had been cut down. 몇 시간 일하는 것이 정확히 직역하면은 몇 시간 일하는 것이 cut down to 4. 꽤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 딱 4시간만 일하는 거야. All would have been well. 그래도 모든 것은 괜찮았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이야?
전쟁 당시에 풀로 가동됐던 그런 과학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끝나고도 유지가 됐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빡세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내용 보면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엔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수업이니까 이걸 읽고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근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면이. 근면이 아닌데? 맞죠? 근면이 아닌 거야. 그냥 이거는 전쟁에서 사용됐던 뭐가 유지가 됐다면 우리 노가다 안 떼도 돼.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도 되거든. 그래서 instead of that old chaos, 자, instead of that 그걸 대신해서 앞에 걸 대신하는 거야. 그렇게 전쟁 동안 사용됐던 것이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유지됐다면 인데 그런 대신에 the old chaos, 낡은 혼란이라는 것이 restored,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뭔 말입니까? 낡은 질서, 전쟁 이전의 과거의 질서가 또 복원이 됐어. 아직은 우리는 근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자, those whose work was demanded. 자, 그들의 그들의 노동이 요구됐던 그 사람들은 those were made. 어떻게 하도록, 수동태니까 어떻게 하도록 됐냐? work long hour. 훨씬 더 오랫동안 일을 하게 돼 있어. And the rest, 그 나머지 사람들 were left. 나머지 사람들은 left.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남겨져 있다니까 이렇게 됐어. To starve. 굶주리고 있죠. As unemployed. 실업 때문에. Why? 왜 그럴까? Because work is a duty. 일이라는 건 의무야. And a man should not receive wage. 인간은 그의 임금을 in proportion to what he has produced. 그가 만든 것에 비례해서, 즉 생산 능력에 의해서 비례해서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but in proportion to his virtue as exemplified by his industry. 그의 근면성. 한마디로 뭡니까? 그래서 근면성이란 노동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Right? 그 뒤에 보면 앞에 거 얘기는 뭐야? 야, 전쟁의 그 풀로 가동했던 기술이 그대로 유지됐다면은 사람들이 꽤 많이 여유 있게 살 텐데, 야, 전쟁이 끝나니까 옛 질서가 다시 복원이 됐어. 이 사람들은 그가 생산했던 것에 의해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겁나게 일을 해야지만 임금을 받게 돼 있어. 부정적이죠. 여기에서 인더스트리라는 건 부정적인 거야. 74번. 야, 사람을 그렇게 뺑이치게 만드냐? 오케이? 사람을 이렇게 뺑이치게 만들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요. 마지막 단락, 영어 부분의 마지막. Modern method production.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생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have given us. 이건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가도 되겠다. 우리들에게 possibilities of ease and security. 안정성이죠. 편안하고 안정성을 제공했는데 for all, 모든 사람에게 we have chosen. 우리는 선택했죠. Instead, 그 대신에 to have overwork. overwork니까 겁나게 노동하는 거죠. For some, 몇몇 사람을 위해서. And starvation for others.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또 굶주리고 있고. 이건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거야. 자, 히테로라는 건 반대로 we have continued to be as energetic. 우리는 꾸준하게 여전히 에너지가 열정적이야. 여기는 이제 겁나게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죠. As we were before. There were machine. 기계 이전처럼. 아까 첫 문장에 뭐라고 했죠? 그 Scientific Organization of Production인가 그렇게 나와 있었지. 과학기술 조직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만들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마치 기계가 없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다. In this,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방식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we have been fully. 우린 참 바보탱이 탱탱이야. But there is no reason. 근데 우리는 to go on being foolish forever.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이렇게 바보탱이 탱탱할 이유가 없잖아. 이런 거죠. 뭔 말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근면성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근면은 부정적인 거야. 이 근면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린 나태를 지향해야 돼.
오케이? 근면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합니까? 이 근면을 통해서 인간은 지배당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 기억나네요. 이거 예전에 내가 선생님 이거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복원해서 올렸었는데 이게 누구 거냐면은 버트란드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이 내용을 부정적으로 근면을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맥락상. 그래서 왜 우리는 게을러야 되는가?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빡세게 일하게 만드는 거야. 빡세게 일하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게끔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에 종속되게 하게끔 만들겠다는 의도인 건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모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빡세게 일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류의 어떤 탄생 이후에 인류의 탄생 이후에 지금의 세대가 그지? 우리의 세대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류 탄생에서 가장 빡센 세대야. 생각해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지금처럼 빡세진 않아. 농사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거와 우리가 지금 힘들다라고 말하는 건 좀 궤가 다르죠. 근데 농사라고 하는 거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찍 일어나서 뭐 잘 모르지만 뭐 잡초도 뽑고 등등등. 근데 저녁에 할 일이 없어요. 5시 정도 와야지. 아침 일찍 나가서 중간에 세참도 먹고. 그죠? 몸으로 하는 일이지. 근데 노동 언제 합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바로 추석 때까지 하죠. 10월? 지금 다 뱉지. 지금은 벌써 농한기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5개월 정도를 쉽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초등학교에서 before just we die 할 때까지 우리는 뺑이 쳐야 되거든. 그래서 이 근대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모든 논술 문제는 바로 근대 이성에 대한 비판이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에 대한 비판인가 이거? 응? 뭐에 대한 비판입니까 이거? 이거 바로 효율에 대한 추구에 대한 비판, 효율 추구에 대한 비판이야. 인간을 이렇게 효율에 종속되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갓됨인가 이렇게 보는 거지.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죠? 그럼 제이시문 나에서는 이 근면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보고 얘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이시문 나에서는 근면이라는 게 긍정도 부정도 아닌데 일반적으로의 사람들의 근면성은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야. 왜? 냅두면은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근면 자체를 제이시문 가하고 나하고 다 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근면엔 여기 무가치한 거야. 가치. 무가치라는 건 가치가 개입되지 않아. 그러면 제이시문 가와 제이시문 나에서 근면엔 가치가 개입돼. 그럼 왜 가치가 개입되는가? 근면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치라는 건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될까? 자. 제심은 가하고 나를 하나로 놓고 제심은 다를 놓고 그리고 이거 가치가 개입되는 거 제심은 가와 제심은 나 이렇게 놔도 되겠네. 한쪽에서는 근면이라는 것은 이쪽은 가치를 개입하고 이쪽은 근면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긍정적이고 이것은 부정적인 거다. 나번 부정 맞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이거 이외에 다른 기준을 여러분이 쓸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라와 마. 이것도 마찬가지야. 권위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라와 나의 논지를 분석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공통점을 짧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공통점을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안 써도 돼. 공통점이라는 걸 써달라고 할 때 짧게 써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 권위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자, 볼까? 보면은요, 라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보시죠. 권위. 그들의 제자를 그들의 나이에 따라 다루라. 이 권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 이건 포인트는 아니겠죠. 우선 그를 본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위치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않게 그 자리에 꼭 잡아두라. 약간 강제성의 느낌이 좀 있지. 그렇게 하면 지혜가 무엇인 걸 알기도 전보다 지혜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결코 그에게 아무것도 명령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로 명령하지 말아라. 어떤 어린이에게 어떤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을 어린이로 하여금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강제성이 아닌가? 아직은 결정하면 안 되죠. 어린이로 하여금 단지 자기가 약하고 어른이 강하며 이 같은 상태로 말미암아 그가 필연적으로 그에게 복종해야 될 사실을 알게 하라. 뭡니까? 여기에서 권위라는 것은 대상의 자각이야. 대상의 자각. 그렇지. 권위라고 하는 건, 자, 권위는 권위의 주체가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이 권위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대상이 스스로가 저 사람과 나는 어떤 자각? 차이가 있고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주는 거지. 권위라고 하는 건. 그쵸? 권위. 좀 더 보면 어른은 강하다. 강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이 사실이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어린이가 알게 하고 이 사실을 어린이에게 가르쳐 주어 깨닫게 해라. 그리고 이 대상은 여기서 어린이죠. 그렇죠? 자각은 뭡니까? 본인의 약함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른의 강함을 인식해야 돼. 그렇죠? 약하다 강하다라는 게 여기는 속성이 되는 거야. 권위의 속성. 권위는 강함과 그 다음에 약함이라고 하는데 그죠? 한마디로 덤비지 말라고 하는 건가? 좀 더 보면, 자, 자연이 인간에게 강연한 가혹한 멍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필연이라는 무거운 멍에가 그의 머리 위에 씌워져 있음을 일찍부터 알게 하라. 이건 뭡니까? 이 강함과 약함이라는 거 일종의 자연의 질서라는 거야. 자연의 질서. 근데 읽으면서 이걸 알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한테 야, 넌 겁나 약해. 어른 봐, 나 겁나 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니까. 이런 필연을 삶들 속에서 찾아보게 하되 결단코 사람들이 변덕 속에 못 하지 말아라. 그를 불인위적인 권위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의 권위, 즉 자연 질서의 길이 되도록 해라. 해서는 안 될 일도 그것을 강제하면 안 된다. 스스로가 깨닫게 해라. 라는 거죠. 맞습니까? 권위라는 건 바로 이 어린이들의 자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런 거죠. 자각의 내용은 바로 강함과 약함이고 그것이고 자연의 질서로 보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Right? 자, 그러면 이게 있으면 가나다. 라죠라. 라를 지금 봤는데 그 라하고 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하고 마. 그렇죠? 마를 보시죠. 사람이 가지는 권위는 이성의 폭이나 종속이 아니야.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폭이. 여기서 이성이 뭘까? 이쪽에서 말하는 제시문 마에서의 권위는 이성을 기반으로 한다. 뭘까요? 인정과 인식 행위에 궁극적으로 기초를 두고 있고 여기서 인식과 판단과 통찰에 있어서 타인이 자신보다 여기는 우월이네요. 여기에서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 우월성을 기반으로 해. 이 우월이라는 게 이쪽은 강함과 약함이고 자연의 질서라고 봤는데 이쪽에서는 뭐야? 그의 판단이 자신이 판단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리하여 그의 판단이 자신이 판단보다는 낫다. 우월하다. 낫다. 자, 누군가 권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획득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관계를 갖고 있다. 뭡니까? 이거는 획득됐다란 말은 뭐야? 여기는 이건 선천적인 거야. 획득된 게 아니라 선천적인 거고 이쪽에서의 권위라는 것은
습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일종은 이쪽은 후천적인 건데 그렇죠? 차이가 있죠? 뭘까?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 거기 보면은 원하는 인정에 기인하여 사실의 한계로 의식하며 타인의 더 탁월한 통찰을 신뢰하려는 이성의 작용에 기인한다. 권위의 의미가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될 때 그것은 명령에 대한 맹목적 복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복종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여기는 일종의 명령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복종, 네가 약하고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강함과 약함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객관적 인식인데 여긴 뭐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권위라고 말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원칙상 참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이게 뭘까요? 아직은 모르겠어. 권위는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즉 옳다죠. 옳다. 옳다. 참이라고 말하는 거? 참이라고 말하는 게 뭘까? 아직 모르겠어. 그죠? 좀 더 보면은 권위를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에 밑에 두 번째입니다. 제시문 마에 권위는 권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내세우는 게 아니라 뭘까? 아직은 권위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죠. 여기서 권위주의와 구분이 되는 것으로 권위는 경우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게 학교, 스승과 제자,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이때의 권위는 뭘까요? 그 두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환자가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는 없고 여기서의 권위는 상대방이 나보다 어떤 점이 분명히 탁월하다. 어떤 점이 탁월성. 여기는 권위는 그러므로 탁월성을 의미하는데 탁월성을 의미한다. 아직은 탁월성이 뭔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탁월성. 맨 마지막 단락.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의사들이 누리는 권위이고 의사의 권위에 사람들의 신념은 병원의 교수를 찾는 데 있다.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 권위를 가진 지위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 그게 뭐야? 그것은 뛰어난 지식에 대한 기대이다. 아하, 여기에서의 권위라는 건 이런 어떤 강인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지식입니다. 지적 능력. 맞죠? 그렇죠? 내가 객관적으로 소공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 그게 권위이다. 즉 권위라는 것은 외적인 강인함, 뭐 자연 질서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전문성을 얘기하지. 이쪽에서. 맞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제이심은 가나다. 라도 그렇고 마도 그렇고 나보다 뛰어난 건 맞아. 그렇죠? 권위라는 것은 나보다 우월한 거, 나보다 뛰어난 거, 차이 있음. 이게 공통점이죠. 그러나 이 차이 있음에 차이가 있는 거야. 제이심은 가나다. 라에서 말하는 건 자연 질서로서의 강함과 약함. 근데 제이심은 가나다, 라, 마에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의 권위는 전문성을 얘기하죠. 그게 개인적 능력을 얘기해. 그리고 그게 나에게 도움이 돼야 돼. Right?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 범주에서 우리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리고 차이점을 정확하게 규정했어야 되겠지. 맞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이심은 라도 그렇고 제이심은 마도 그렇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은 이거 그냥 연세대학교를 일반적인 문제를 보면은 보통 현상형 제이심이 많은데 여긴 어때? 제이심은 가, 제이심은 나, 제이심은 다. 이건 현상형 제이심은이야. Right? 근데 제이심은 라하고 그 다음에 제이심은 마는 이건 이론형 제이심은이야.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이론형 제시문 자체는 언제나 우리들로 하여금 핵심적인 개념이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개념 추론을 하진 않지. 그러나 즉 여기서의 개념 추론이라는 건 현상형 제시문에서의 개념 추론을 얘기한 그건 하진 않지만 이론형 제시문에서 핵심적 쟁점을 갖고 왔다면 그 다음 그것의 의미는 파악해 줬어야죠. 즉 이러한 제시문 라와 제이심은 라와 제이심은 마
이런 거와 같은 이론형 재심은 오케이? 이론형 재심문에서 뭘 한다? 쟁점적 개념을 뽑았다면 플러스 의미. 얘가 들어가지. 얘가 들어가지 않는 건 의미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요 문제 2019년도 연세대학교의 비교 문제였습니다. 비교 문제. 비교 문제는 지금처럼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적 쟁점에 해당되는 걸 찾고 차이를 설명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핵심적 쟁점을 찾고 차이를 설명한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것도 그럼 구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성.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런 문제 나오면 구성까지는 해줘야지. 자, 이것도 천자죠. 앞부분에 공통점 한 200자. 제심은 가능하다. 라하고 마의 권위에 대한 공통점. 라하고 마에서 권위는 동일하게 뭡니까? 자, 둘 다 권위라고 하는 건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야. 나보다 낫다죠, 낫다. 존재론적이든 아니면은 힘이든 아니면 뭐 능력이든 이런 것들이 나보다 나은 걸 우리 권위라고 한다. 그런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여기에서 분석할 수 있을까? 자, 항상 이건 비교죠. 비교의 기준 첫 번째, 그 다음에 비교의 기준 두 번째. 그러면 권위라는 것이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지금 비교가 될 수 있어. 또 권위와의 대상과 그 다음에 권위의 주체의 관계도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권위 자체의 자율성과 그 다음에 강제성, 이것도 우리는 비교가 될 수가 있어. 오케이? 이 세 개의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이거 얘하고 그 다음에 이걸 묶어도 되고,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에 그 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묶어도 되고 얘하고 이렇게 묶어도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심은 라에서 그 다음에 제심은 마에서, 이쪽도 제심은 라에서 제심은 마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맞죠?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이거에 따라서 글을 써줘야지만 연세대학교가 요구하는 추론이 되는 거지, 본문의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알겠죠? 오케이. 자, 한 5분 정도 브레이크 한 다음에, 아니다 10분 하세요. 10분 브레이크하고 뒤에 거 우리 지난 시간 거 고려대학교 거 여러분 글 다 올렸습니다. 카페에 올렸으니까 그거 펴고 그 다음에 잠시 브레이크 하시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우리 인강에 해당되는 연세대학교 2019년 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